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포츠 의학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의학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의무 관리, 그리고 체력 관리, 재활 운동,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의 처방하에 부상 선수나 환자를 운동시키기 위해 부상 부위와 부상 정도를 파악하고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스포츠 의학팀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환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손상 관리 및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을 극대화시켜 복귀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접근법, 그리고 구성 인원,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고려사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의사의 역할은 비의료적 전문가를 교육하고 손상을 처치하기 위한 능력을 구비하도록 교육 그리고 자격 시험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의 활용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는데요. 건강운동관리사는 부상의 예방과 응급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처치, 그리고 재활운동과 컨디셔닝 관리, 그리고 건강관리 교육,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에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선수 트레이너 자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 선수 트레이너 자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운동교육평가원에서는 임상과 필드에서 부상을 예방하고 재활운동 그리고 대사질환운동, 퍼스널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교육 능력에 관한 자격 교육으로 운동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 선수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 재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건강운동관리사뿐 아니라 선수 트레이너와 운동사, 심리 상담가,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의학팀은요, 선수나 일반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손상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다학적 협력 체계를 이루는 전문팀을 말합니다. 스포츠의학팀의 정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스포츠의학팀은 의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트레이너, 영양사, 심리상담가, 이러한 다양한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 그리고 급성, 만성 손상 관리, 체력 및 컨디션 유지, 그리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재활, 그리고 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스포츠의학팀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의학팀의 주요 특징으로는요, 다학제적 협력이 있는데요. 의학, 재활, 그리고 운동과학, 영양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가 연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학제적 협력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의학팀의 중요사항은 예방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손상이 발생하기 전
체력 검사, 컨디셔닝,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설계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춤형 관리를 하는데요. 그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관리를 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개인별 체력, 건강 상태, 경기 종목, 그 종목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스포츠 의학팀이 이렇게 모든 힘을 기울이는데도 우리가 부상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상 후 선수의 빠르고 안전한 경기 복귀를 위한 체계적 재활도 지원하는데요. 단순 치료를 넘어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기력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갖다가 스포츠 의학팀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스포츠 의학팀은 부상 예방과 치료 그리고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 의학적, 과학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다학제 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스포츠 의학팀은 현대 스포츠 현장에서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학팀의 구성 인원은 현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의사와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사, 물리치료사, 또 의사가 부재 중일 때는 간호사, 운동생리학자. 요즘은 또 이 부분을 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 그래서 우리 체육계에도 심리학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운동 영양학자.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를 주축으로 스포츠 의학에 관한 손상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손상에 대한 기전과 원인 분석은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는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 스포츠의학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는요. 1급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이 2015년 1월부터 변경된 명칭인데요. 시험 과목과 실습 내용이 개선된 국가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2에는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해 건강 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 의료기사 등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신체 교정 운동 및 재활 훈련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 관리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하겠죠. 신체 교정 운동 및 재활 훈련은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는요. 따라서 건강운동관리사는 부상 중인 선수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그리고 다른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운동 교육을 하거나 종합검진을 하고 대사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습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육 관련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예. 그리고 또 운동사라는 그 직업이 있는데요. 1999년 창립된 대한운동사협회는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교육 및 부상선수를 위한 재활운동, 체력관리 등을 담당하는 운동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유자격자를 운동사라고 명명하기로 한 것이죠. 운동사는 선수들의 체력관리, 그리고 트레이닝, 병원에서의 재활운동, 그리고 재활운동에 대한 교육, 이 외에도 비만운동 관리, 또 스포츠 마사지와 매뉴얼 테크닉을 이용한 근육과 힘줄의 이완 및 통증 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운동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면, 정형외과에 가면은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죠.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는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지시하에 환자들의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전기치료, 수치료, 초음파 치료 등의 의료 장비를 이용한 치료와 도수치료를 포함하는데요. 병원 내에서만 그 업무를 시행할 수 있고, 병원 외에서는 그 업무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호사는요, 병원 내에서 건강운동관리사 또는 운동사가 없을 경우에 부상 선수의 건강을 관리하는데요. 운동에 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한 건강에 관한 관리만 할 뿐 다른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바로 또 간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또 이야기한 게 운동생리학자가 또 있죠. 운동생리학자는 건강운동관리사 또는 운동사를 교육할 책임이 있고요. 재활운동 프로그램과 컨디셔닝 기술, 신체 구조 분석, 운동 생리학적 검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내에 운동 생리학자가 근무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건강운동관리사 또는 운동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생리학자,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자. 스포츠 심리학자는 선수들의 재활훈련 과정에서 심리적인 상담과 조언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심리학자가 많지 않고 또 경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 현장에서 부상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인식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상 선수가 느끼는 복귀에 대한 조급함과 그리고 사회적, 신체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스포츠 심리 전문가의 양성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영양학자의 국내 활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 내에서는 영양사에 의해서 식단을 제공받기 때문에 부상 선수들은 외부에서 반입해 추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재활운동센터에서는 영양학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식당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상 중 영양 섭취에 관한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상 선수들에게는 운동 영양학자의 특별한 상담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겠죠. 현재 국내에는 선수 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운동사,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가 있는 곳은
대학병원 내 운동센터와 개인의원 내 재활운동센터, 그리고 피트니스 재활센터, 전문 재활센터 등입니다. 선수 트레이너 및 운동사 자격을 갖춘 운동 전문가들이 선수들의 부상 부위 재활훈련과 체력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증 완화를 위한 매뉴얼 치료와 마사지, 근육 강화 훈련, 밸런스 훈련, 교정 운동,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수 재활훈련과 환자를 위한 운동 처방 센터의 운영을 원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스포츠의학팀의 접근법은 단순히 부상 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 치료, 재활, 경기력 향상까지 선수와 환자의 전 생애적 운동 활동을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다학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이야기하면 선수 중심 접근법, 그리고 예방 중심 접근법, 다학적 협력, 그리고 근거 기반 접근, 생체 심리사회 모델, 그리고 복귀 프로토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선수의 건강과 장기적 경력 보존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사회적 지지까지 포함한 전인적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예방 중심 접근법으로는요, 1차 경기 전 신체 검사, 체력 측정, 근골격계 스크리닝 등으로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2차 예방으로는 초기 손상 발생 시 즉각적인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하고요. 3차 예방으로는 재활과 재손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다학적 협력으로는 의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운동 처방사, 트레이너, 영양사, 심리상담가, 이 모두가 팀 기반으로 협력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진단과 치료, 그리고 수술을 시행하고요. 물리치료사는 재활과 기능 회복을 담당합니다. 트레이너와 운동 처방사는 경기 복귀용 체력 훈련 설계를 하고요. 영양사는 회복과 컨디셔닝, 식단 관리, 이러한 부분에 담당합니다. 그리고 심리 전문가는 경기 전 불안 관리, 그리고 멘탈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죠. 이런 다학적 협력팀이 근거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최신 연구, 스포츠 손상 데이터, 과학적 근거에 따라 훈련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요. 근육 손상 시에는 PRIC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적용 후 점진적 로딩으로 복귀하는 것이죠. 자, PRIC 이 원칙, 지난 학기나 지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들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프로텍션, 레스트, 휴식, 아이스, 압박, 그리고 엘리베이션, 올리는 거. 요 5가지 근육 손상 시에 PRIC 원칙이 있겠습니다.
빅데이터와 또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한 스포츠 분석 기반 의학 관리도 같이 병행하고 있죠. 이렇게 데이터 기반 과학적 지원을 요즘은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생체 심리사회라고 신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 스트레스, 자신감, 경기 불안 요소,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팀 환경, 지도자와의 관계, 가족의 지지까지 고려해 접근하기도 하죠. 스포츠 의학팀이요. 부상 후에 단순 회복이 아니라 단계적 복귀 시스템을 또 운영을 해서 통증 관리라든가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 지구력을 회복시키고요. 이 종목에 특화된 훈련을 또 시키는 그 접근을 사용하죠. 자, 그러면서도 경기 중에 GPS나 심박수계, 근전도 등을 활용한 실시간 피드백도 요즘은 활용을 합니다. 축구 선수 여러분들은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올림픽에서 저는 이것을 봤는데요. 여성들이 사용하는 것 같이 선수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슴에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여성들이 착용하는 것 같은 그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착용하는 걸 혹시 이렇게 그 선수복을 벗었을 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지속적 모니터링 그 도구라고 합니다. 스포츠 의학팀의 접근법은 예방적, 통합적, 과학적, 선수 중심 모델로 단순 치료가 아닌 건강, 재활, 성과의 연속 관리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 인원의 역할과 책무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의학팀, 운동 처방팀, 스포츠단 운영팀, 훈련 지원팀과 같은 조직이나 프로젝트 팀 내에서 각 전문 인력들이 맡는 책임과 임무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요, 스포츠 의사, 팀 닥터라고도 하죠. 역할은 스포츠 의학을 총괄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무로는 선수 건강 전반에 대한 의료적 책임, 부상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필요시 병원 진료 연계, 경기 중 응급 조치 및 의료적 판단을 제공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물리치료사는 역할은 부상 후 재활 및 예방적 물리치료 제공을 주로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무로는 손상 부위의 기능 회복 지원, 운동 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운동 중 테이핑, 또 마사지, 전기치료 등의 치료를 수행합니다. 선수의 신체 기능 평가 및 회복 상태도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 처방사라고도 하고 운동 생리학자, 트레이너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역할은 체력 향상과 손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책무로는 심폐기능, 근력, 유연성 등 체력 요소를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별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죠. 컨디셔닝 프로그램 운영과 모니터링을 하고요. 훈련 중 과훈련 방지 전략도 제공합니다. 다 스포츠 의사, 운동 치료사, 운동 생리학자, 핵자, 학자 요 뭐 세 가지가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역할들이 조금씩 틀리죠. 영양사가 좀 틀리겠죠. 영양사. 또 우리가 영양사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뭐 종목에 따라서 또 맞춤형 영양 관리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선수촌에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리듬 체조나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체급 경기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제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가 맞춤형 영양 관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영양사는 종목별 에너지 요구량 계산들을 해서 식단을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양사는 체중 조절 그리고 회복기의 영양 관리를 지도하기도 하고 수분 섭취 및 탈수 예방 교육도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 코치, 감독, 트레이너, 뭐 컨디셔닝 코치라고도 하고요. 역할은 현장 수련 그리고 뭐 경기 이러한 상황에서 체력 유지 실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무는 훈련 전 준비 운동, 훈련 후 정리 운동 지도, 선수의 기능적 움직임 평가 및 교정, 그리고 부상 발생 위험을 줄이는 훈련을 지도합니다. 팀 닥터 및 물리치료사와 협력하여 회복 단계 트레이닝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는 없지만 행정 담당자가 또 각 팀에는 있습니다. 팀 운영의 행정 및 스케줄을 조율하고 담당하는데요. 뭐 책무로는 의료진과 선수 간 커뮤니케이션 조율, 그리고 훈련 및 대회 일정 관리, 뭐 의료기기, 재활 장비 등 운영 물품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 3당사, 심리학자. 보통 스포츠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선수 생활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담당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과목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그냥 일반 심리학을 공부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에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직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자는 선수의 심적 안정과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요. 경기 전후 스트레스 관리 및 멘탈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특히나 슬럼프나 부상 후 회복 심리를 상담하고요. 팀워크 그리고 집중력 향상 기법을 제공하기도 하죠. 현재 국내에는 선수훈련 프로그램을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고려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요. 자,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선수 개개인의 체력 수준, 기술 숙련도, 포지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연령, 성별, 질환 이력, 부상 경험 등 개인 이력 기반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에 따라서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훈련 목적과 단계를 구분해야 됩니다. 시즌 구분을 하는데요. 비시즌, 프리시즌, 인시즌, 포스트 시즌에 따른 훈련 내용도 차별화해야 되죠. 예를 든다면은 프리시즌에는 체력 강화, 인시즌에는 기술 유지와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장기, 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길게는 1일 훈련에서 1년 주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살펴보면요. 체력 요소의 균형 발전. 자, 근력, 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순발력, 협응력 등을 고르게 향상시킵니다. 특정 종목에 특화된 요소를 강조하는데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력, 순발력, 체조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과 협응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부상 예방과 회복 전략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워밍업 그리고 쿨다운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근육 불균형 교정, 관절 안정화 훈련을 포함시켜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운영 고려 사항입니다. 또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이러한 부분을 예방을 위한 휴식일, 회복 트레이닝도 구성해야 되죠.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자는 심리학 요인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이러한 행동들은 운동 지루함을 방지를 위한 훈련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과 피드백 제공을 통한 동기유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및 자신감 회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영양 및 수면도 고려하는데요. 훈련 강도 및 시간에 맞는 에너지 공급과 영양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수면 시간 확보를 해주고요. 회복 촉진 프로그램도 병행해 줘야 되는 것이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GPS, 심박수 측정기, 그리고 근전도 등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기반 피로도, 수행 능력 평가 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죠. 또 전문 인력과의 협업인데요. 이렇게 지금 나열한 여러 운동사들이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운동 처방사, 심리 상담사, 영양사, 이들 모두가 협업을 통해서 부상 시 즉각적인 피드백과 훈련을 수정할 수 있도록 또 조정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수련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체중이 제한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도나 뭐 권투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체중 조절을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훈련 방식을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또 훈련 장소의 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 놔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다 고려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체력 테스트, 기술 평가, 경기력 분석을 통해서 주기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수정해주고 재설계해주는 것이죠. 자,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요, 스포츠 의학팀 구성과 훈련 프로그램 운영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스포츠 의학팀은 선수의 건강관리,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학적 조직이다라는 것이죠. 자, 조직으로는 조직 역할을 맡은 인원은 팀 닥터, 물리치료사, 운동생리학자, 운동처방사, 스포츠 심리학자, 영양사, 트레이너, 컨디셔닝 코치, 행정 담당자, 팀 매니저,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학적 협력 체계 속에서 팀은 선수 개개인의 건강과 경기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고려사항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훈련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리를 하는 이유가 부상 예방이죠. 경기력 극대화, 심리, 영양 재활, 전방위적 기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의학팀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서 훈련 운영 전 과정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선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선수의 부상 최소화, 그리고 경기력 극대화, 지속 가능한 운동 경력 관리, 이 세 가지 측면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스포츠 의학팀의 다학적 협력과 과학적 훈련 운영은 현대 스포츠에서 경쟁력 확보와 선수 복지 향상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팀 접근법은 현대 스포츠에서 필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문 인력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지속적 연구와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 선수 부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 선수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작은 부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큰 부상이라면 입원하거나 재활 운동을 받겠지만 작은 부상의 경우에는 재활 운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중고등학교 선수는 성장통이 있고요.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만성 피로, 그리고 반복적 훈련으로 인한 체형의 변화, 유연성 부족으로 만성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운동재활센터는 학생 선수의 부상 예방을 위해서 인근 학교의 운동선수들을 위한 홍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필요하다면 자원봉사나 대회 참가 시 건강운동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지역 내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를 통해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 내 운동재활센터라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요. 지역 내 봉사활동은
병원이나 운동재활센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병원과 연계 시스템을 하면은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요, 스포츠 손상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손상의 위험 관리는 환경 그리고 보호용 스포츠 장비 그리고 테이핑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